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그 공에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고 나는 아마 총 50만 달러쯤 낄낄대며 웃었고 다음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에는 서명된 이혼 서류가 있었고 남편과 금고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헬런입니다. 저는 58세에 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아직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취미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저축 계좌를 개설해 주셨고 은행은 내 통장의 숫자를 늘려주었고 나는 매우 즐거웠다. 1달러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조금씩 예금을 시작했고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내 저축액이 매년 몇 센트씩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즐거웠다. 어린 내가 돈을 좋아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놀랐습니다. 나는 재무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친구가 나에게 오랜 소꿉친구가 죽음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고 내 친구는 상큼한 미소를 지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내 친구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렌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름은 마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크는 자신도 부모님처럼 도박을 좋아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부모님의 빚까지 짊어진 적도 있다. 물론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친구가 부탁해서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에 그의 고민하는 표정이 오히려 사랑스러웠다. 그를 도와주세요 돌아보기 아마도 나는 그에게 약간 반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일련의 귀찮은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억에게 그의 빚을 정리하고 월 납입금을 줄여 그가 어떻게든 인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마억과 내가 데이트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그 친구는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마억의 빚을 함께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연령대에 비해 내 수입은 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마억의 수입의 대부분은 그의 빚으로 갔으며 나는 빚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그의 부모와의 관계를 끊도록 했습니다. 나는 마억과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을 때 마억에게 매달 500달러의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배은망덕한 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낳은 적도 없고 그의 아버지도 그 차와 그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더군요. 당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녀에게 전달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제 남편 마크는 시댁 식구들과 일하느라 지쳤어요. 그동안 빚은 마침내 그들에게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ATM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우리가 곧 계속 빚을 갚아온 시댁에서 해방된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 케빈은 마크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는 나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케빈은 아버지의 규율 부족과 우유부단함을 우리 아들이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크의 평온한 성격은 고독을 다루는 약탈적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미안해요. 약속을 어기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정말 미안하고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모두 기분이 안 좋으세요.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는데 인생은 위험하진 않지만 무리하면 안 돼. 부모님 둘 다 기분이 안 좋아 한동안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는 거지. 당연하지. 자기야 나도 오면 가서 위로해줘. 아니 일이 바빠도 괜찮아. 그 사람들이 또 널 형편없게 대할지도 몰라. 마크에게 병원 방문비로 약간의 추가 돈을 줬는데 아마 병원비도 낼 수 없을 것 같아. 그 이후로 마크가 나한테서 200달러, 300달러를 가져갈 때마다 그의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아. 내 친척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억에게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되지만 장인 어른이 쓰러지고 두 분 모두 나이가 드신 지 1년이 지났고 지금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돈을 모으는 취미를 누군가에게 기대주길 바랬는데 어느 날 금고에서 통장을 꺼내보더니 싱긋 웃었다. 나한테 관심도 없던 마크가 나를 쳐다보며 야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다.
항상 행복하게 봐. 지금은 50만 달러 정도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는데 다음날 아침 거실에 이혼 서류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고 아침 식사를 하다가 마크와 금고가 없어진 걸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 마크가 그랬다는 걸 알았어. 금고에 있는 돈을 보고. 게다가 그는 볼트 전체를 가져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정말 똑똑하지 않지만 그가 볼트 전체를 들고 있다고 상상하면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루너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루너를 보기 위해 애완동물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나 자신도 월급 꽤 괜찮은데 헬렌이 다 가져가니까 용돈은 한 달에 500밖에 못 받아. 아, 불쌍한 거야?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희 엄마가 상담한 걸 이해하신다니. 난 헬렌이 월급을 다 받고 500밖에 안 받는다니 믿을 수가 없어. 터무니없는 한 달. 넌 더 많이 받아야 해. 왜 헬렌 같은 폭군에게 복종하는 거야? 너는 혼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마크, 너는 지금쯤이면 수십만 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단지 너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자 그들이 한 불쌍한 말.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너희들이 오라. 마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동의했어. 그는 내가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어. 그 사람의 빚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게다가 예전에 부모님의 빚에 눌려 매달 현금을 들여야 생활이 어려웠던 그 사람의 머릿속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500밖에 못 받는 건 불공평해. 마크가 불평하자 시댁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며 눈빛을 교환하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기대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저번에 들었는데 400쯤 된 것 같아. 또는 500달러. 마오까. 그 돈이 당연히 당신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요청한 것은 당신이 쏟은 노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닌가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옥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것. 마옥는 우유부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10,000달러로 줄였습니다. 부모님도 내 소중한 저축 건들기 직전인데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눈물이 흘렀다. 마크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아껴 쓰고 있었다. 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 용돈으로 500씩 용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지난 23년의 시간을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다. 스스로 눈물에 젖어들듯이 부서지기 직전에 사라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날 대화는 꼭 녹음해서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텐더에게 술을 잔뜩 쏟아붓더니 바텐더가 부드럽게 나를 위로했다. 그런 사람을 왜 슬프게 하는지. 아무 잘못도 없다. 그 사람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 그 순간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내 모든 것을 남편에 대한 취기와 사랑이 식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좋은 꿈 꾸겠습니다. 서재에 들어오는 바텐더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 금고 안에 있는 통장을 어떻게 훔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만 계획을 세워야지. 저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평소보다 더 집중했다. 증거 수집이 그때부터 첫걸음이었다. 매일 팩 카메라를 자주 확인하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근무 시간에 젊은 여성을 집에 데려오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녀를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고양이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불륜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고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망쳐놓은 것 이상으로 나를 배신했고 언젠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동안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펫 카메라를 활성화했습니다. 남편이 불륜하던 그 여자는 아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또 우리 집에 와 있어서 헬렌에게서 그 통장을 가져갈 준비가 다 됐나. 그들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똑똑하군요. 뭔가 제대로 생각한 게 틀림없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카지노에 갈 수도 있고 다시 3인 가족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행복하게 살자. 맞죠, 마크? 그런데 헬렌이 저축한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이 여기 모아둔 돈 우리가 가져가니까 그렇게 약해지면 안 돼. 우리는 너의 행복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란 걸 기억해. 새 아내를 구하는 것 외에는 행복할 거야. 빨리 이혼하지 않았어.
그 여자를 위해서. 나도 이혼해야 해요. 이혼 서류는 여기에 두고 올게요. 그럼 그렇죠. 그 통장에 돈이랑 새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이혼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는 사무실 책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장면을 전화기 화면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속상하거나 슬프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내가 화를 냈다는 걸 보여주려고 드디어 날이 왔어. 저 금고에 있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지금 볼 때면 넌 항상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다음날 거기엔 50만 달러 정도가 있을 거야. 집에 오니 거실에 이혼 서류가 있었는데 남편과 금고가 둘 다 없어졌습니다. 케빈 네 아버지가 마침내 금고를 훔쳤는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갔다니 믿을 수 없어. 너무 무거워. 엄마, 내 생각엔 아빠와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빠도 금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어. 사실 내가 모든 돈을 온라인 뱅킹으로 옮겼어. 통장은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어졌어. 이제 가장 귀한 것은 금고 그 자체였을지도 몰라. 너무 무거워서. 그나저나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인데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신고서인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변호사 이미 사설 탐정이 있었지만 변호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쪽과도 인연을 끊겠습니다. 케빈이 연락하자고 제안한 대로 케빈이 화난 것 같았어요. 사적인 수사 연락으로 변호사에게 애완 카메라 녹음물을 경찰과 변호사에게 넘겨주고 잠시 기다렸다가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청 난리야. 뭐야, 통장이 비어있어. 뭐야, 내가 날 속인 50만 달러는 내 돈이었는데. 지금은 어딨는지 말해봐. 안 그러면 난 집에 돌아가서 내 고양이를 버릴 거야. 루나 방금 도둑질을 했고 지금부터 나를 위협하는 거야. 의사소통 변호사를 통해 말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카르마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도둑을 잡았으나 금고가 파손되어 강제로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물건이 불탔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부모님은 통장 잔고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고 안에 물건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반 내 전 남편이 경찰 구금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스턴 경고와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내 전 남편은 석방된 후 자신이 살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작은 장난이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아직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아직 결혼했잖아.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 이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이미 제출한 거야. 우리 남인 이혼 서류 이제 놔둬.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게. 이 멍청아, 여긴 내 집이야. 열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10분 뒤에 또 경찰에 연행됐어. 내가 전화했어. 내 변호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 후에 금지 명령을 받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불륜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그의 파산한 가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위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집에 침입한 이유는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버림받았고 분명히 나와 함께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여주인은 즉시 위자료로 만을 이체하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금고 이후에 헤어진 것 같습니다. 돈이 고갈되는 사건 사랑으로 그는 내 50만 달러에 유혹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빚이 만 달러인 저임금 전 남편과 도박에 중독된 그의 부모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욕실도 없는 단칸방 세 사람이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정보는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전 남편이 위자료를 낼 여유가 없다며 위자료를 좀 줄여달라며 경찰에 연루된 전 남편은 퇴직 직전에 회사에서 해고된 듯 노부모님은 청소 일을 구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전 남편은 지금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 3명은 도박 중독자.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줄이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면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요. 그가 나와 함께 있었다면 돈을 보여주세요. 그는 도박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잔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 통장을 갱신하는 재미가 있어서 당장 통장을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루나와 함께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와서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군요. 시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너무 커서 사람이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볼트를 새로 사야 해요. 루나 나는 지금껏 가장 행복해요.